아영아, 너 정말로 떠날 거야? 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현의 목소리가 떨리며 공기를 가득 채웠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 한복판, 홍대 앞에서 그녀의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은 무심히 지나쳤지만 나, 김아영에게 그 순간은 세상이 멈춘 듯 했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고 그 따뜻함이 내 가슴을 찔렀다. 어떻게 이 모든 게 시작됐을까? 불과 몇 달 전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내 삶은 늘 규칙적이었다. 서울대학교에서 문학을 전공하는 23살 아영.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나는 매일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다녔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거나 한강에서 산책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날 가을바람이 선선한 10월 초 모든 게 바뀌었다. 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한 카페에 들렀다. 카페 베네였다. 커피 한 잔으로 피곤함을 달래려던 그곳에서 그녀를 만났다. 아현은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긴 검은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미소 지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녀는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보였다. 나도 모르게 시선이 갔고 그녀가 고개를 들자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실례지만 그 책 재미있나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왜 그랬을까? 평소 내 성격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한국 문학의 고전이에요. 김승옥의 무진기행. 읽어보셨어요? 그 순간부터 대화가 이어졌다. 아현은 25살, 서울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한다고 했다. 그녀의 말투는 부드럽고 눈빛은 깊었다.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한국 문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동주의 시, 한강의 소설, 그리고 현대 사회의 고독.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외로워요.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 더 그렇죠. 그녀의 말이 내 가슴에 와닿았다. 나도 그랬으니까.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삶, 친구들은 있지만 진짜 속내를 털어놓을 사람은 없었다. 그날 우리는 번호를 교환했고 헤어질 때 그녀가 말했다. 다시 만나요, 아영 씨. 그 후로 우리의 만남은 잦아졌다. 처음에는 카페, 연후 한강 산책로. 아현은 나를 데리고 서울의 숨겨진 명소를 보여주었다. 창덕궁의 가을 단풍, 북촌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골목길. 한국의 아름다움은 이런 데 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잊히는 거예요. 그녀의 손이 스치듯 내 손을 잡을 때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다.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니었다. 밤늦게 메시지가 올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피곤하지? 그런 사소한 관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아현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픈 사랑을 겪었다고 했다. 전 여자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사회가 용납하지 않았죠. 그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LGBT는 여전히 태부였다. 보수적인 가족, 주변의 시선. 나도 처음에는 혼란스러웠다. 나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 없어요. 하지만 아현의 눈을 보면 그 안에 고독이 보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상처받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후 글쓰기로 버텼다. 너처럼 밝은 사람이 부러워. 그녀의 말에 나는 끌렸다. 점점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다. 겨울이 다가오던 11월,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비행기에서 내려 올레길을 걷는데 바다 바람이 상쾌했다. 아영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아현이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펜션에서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고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 순간 키스가 일어났다. 부드럽고 따뜻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사랑, 그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부모님에게 들키면? 친구들은? 한국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아현도 그걸 알았다. 우리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의 사랑은 비밀로 시작됐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우리는 몰래 만났다. 지하철에서 손을 잡지 못하고 카페에서 눈빛으로 대화했다. 그 긴장감이 오히려 로맨스를 더했다. 그런데 충돌이 시작됐다. 아현의 전 연인 수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아현의 과거를 아는 사람으로 갑자기 연락을 해왔다. 아현아, 나 없이 못 살았지? 수진의 메시지가 아현의 폰에 왔고 나는 우연히 봤다. 질투가 솟구쳤다. 누구야? 왜 아직 연락해? 아현은 설명했다. 끝난 관계야. 하지만 그녀가 아파서 나는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한국의 LGBT 커뮤니티는 작아서 과거가 쉽게 따라왔다. 첫 번째 갈등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현은 글쓰기 마감으로 바빴다. 미안해. 오늘 못 만나. 그런 날이 늘었다. 하지만 사랑은 여전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명동에서 산책했다. 불빛이 반짝이는 거리, 그녀의 손이 내 주머니에 들어왔다. 사랑해, 아영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우리의 사랑도 깊어졌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아현의 전 연인 수진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그녀는 아현의 출판사에서 일하는 편집자였다. 아현 씨, 새 원고 봤어? 그런데 너의 글에 나 같은 사람 나오네. 우수진의 말투는 비아냥거렸다. 아현은 나에게 털어놓았다. 수진과는 2년 사귀었어. 하지만 그녀가 가족 때문에 헤어지자고 했어.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나는 불안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특히 아현처럼 공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아현은 안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수진의 메시지는 계속 왔다. 어느 날 아현의 집에서 우리는 다퉜다. 왜 차단 안 해? 아직 미련 있어. 내 목소리가 커졌다. 아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영아, 믿어줘. 수진은 그냥 과거야. 그 다툼 후 우리는 화해했다. 설날에 부산으로 내려가 부모님을 뵈었지만 아현은 따라갈 수 없었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어 그 외로움이 컸다. 서울로 돌아와 아현을 만나자 그녀가 선물을 줬다. 한 쌍의 반지. 우리만의 약속이야. 그 반지가 우리의 유대였다. 봄이 오면서 사랑은 꽃 피었다. 벚꽃 축제에서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을 걸었다. 분홍빛 꽃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아현이 속삭였다. 너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내 친구 하나가 우리의 관계를 의심했다. 아영아, 요즘 남자친구 없어? 이상해.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아현의 글쓰기는 점점 성공했다. 그녀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LGBT 테마의 이야기예요.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래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수진이 그 틈을 노렸다. 출판사 파티에서 수진이 아현을 끌어안는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나는 그걸 보고 충격받았다. 이게 뭐야? 아현에게 따졌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취해서 그랬어. 미안해. 반복되는 오해가 우리를 지치게 했다. 여름에 우리는 다시 제주로 갔다. 바다에서 수영하며 우리는 솔직해졌다. 아영아, 나 때문에 힘들지? 아현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하니까. 그 여행에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일몰을 보며 서로의 상처를 나누었다. 아현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 내 가족의 기대.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위기가 왔다. 수진이 나에게 직접 연락했다. 아현은 나랑 다시 시작할 거야? 너는 그냥 장난이었어.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아현에게 따지자 그녀는 부정했다. 수진의 거짓말이야. 하지만 증거가 있었다. 아현의 일기장에서 수진에 대한 미련이 적혀 있었다. 수진을 잊지 못해. 하지만 아영을 사랑해. 그걸 본 순간 배신감이 들었다. 첫 번째 큰 충돌이었다. 나는 아현의 집을 나와 며칠 연락을 끊었다. 서울에 비가 내리는 밤, 혼자 울었다. 한국 사회의 압박, 사랑의 불확실성. 아현은 찾아왔다. 미안해, 아영아. 수지는 끝났어. 너만이야. 우리는 화해했지만 상처는 남았다. 가을이 다시 왔다. 우리의 만남 1주년. 아현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한강에서 피크닉, 그녀의 손편지. 너를 만나서 내 삶이 빛났어. 감동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었다. 수진이 여전히 주변을 맴돌았으니까. 1주년을 지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 성숙해졌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내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셨다. 아영아, 결혼 생각은 없니? 좋은 사람 소개할까?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 결혼과 가족. 나는 아현을 숨길 수밖에 없었다. 아직 일찍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고 싶었다. 아현도 힘들었다. 그녀의 소설이 LGBT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지만 보수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이런 글을 쓰다니 사회를 어지럽혀 온라인 댓글들이 그녀를 괴롭혔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아현은 안아주며 말했다. 너 덕분에 버텨. 우리의 사랑은 그런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겨울에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수진이 아현의 출판사를 그만두고 복수심에 아현의 비밀을 퍼뜨렸다. 아현은 레즈비언이야. 그녀의 연인은 대학생이야. 소문이 돌았고 아현의 에이전트가 연락했다. 이미지 관리해야 해. 공개하지 마. 아현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그녀를 간호하며 나는 결심했다. 함께 이겨내자. 퇴원 후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만남은 드물어졌고 메시지로 사랑을 나눴다. 보고 싶어. 아영아.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봄에 벚꽃이 피자 우리는 다시 만났다. 남산타워에서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봤다. 영원히 함께할까? 아현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고조되는 갈등. 내 친구가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됐다. 아영아, 그게 사실이야? 위험해. 그녀의 걱정이 현실을 상기시켰다. 한국에서 LGBT 권리는 진보했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아현의 가족도 문제였다. 그녀의 어머니가 아프셔서 아현이 고향으로 내려갔다. 엄마에게 말할 수 없어. 나 때문에 충격받으실까 봐. 그 기간 동안 나는 혼자였다. 학교에서 LGBT 클럽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를 얻었다. 사랑은 자유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싸워야 해. 선배의 말이 힘을 줬다. 아현이 돌아오자 우리는 재회했다. 하지만 수진의 그림자가 여전했다. 그녀가 아현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너의 비밀 공개할까? 아현은 두려워했다. 아영아, 헤어지자. 나 때문에 너가 다쳐.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안 돼. 함께 할게. 고조되는 긴장감. 여름에 우리는 대구로 여행 갔다. 온천에서 휴식을 취하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결혼은 못해도 함께 살자. 아현의 눈에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다. 비가 오는 도로에서 차가 미끄러졌다. 다행히 가벼운 부상이었지만 그 충격으로 아현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수진 때문에 나 이런 거야. 그녀가 털어놓았다. 과거 수진과의 이별이 교통사고와 관련이 있었다.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나는 안아주며 말했다. 과거는 잊어. 지금이 중요해. 가을 MX가 왔다.
수진이 직접 찾아왔다. 아현의 집 앞에서. 아현아, 나 없인 못 살잖아. 그녀의 광기 어린 눈빛. 나는 대치했다. 그만해. 아현은 나랑 행복해. 이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아현은 나를 사랑했어. 그날 밤 아현은 선택했다. 수진아, 끝났어. 아영을 사랑해. 수진은 울며 떠났다. 하지만 그 후유증이 컸다. 아현은 우울증에 빠졌다. 미안해, 아영아. 나 때문에. 우울증이 아현을 괴롭혔다. 그녀는 글을 쓰지 못했고 집에 틀어박혔다. 나는 매일 찾아가 밥을 챙겼다. 먹어, 아현아. 나 있어. 한국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부족했지만 나는 병원을 알아봤다. 함께 가자. 아현은 고마워하며 따라왔다. 치료 과정에서 아현의 과거가 드러났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무관심. 수진과의 사랑은 그 상처를 메우려던 시도였다. 너를 만나서 진짜 사랑을 알았어. 그녀의 고백에 눈물이 났다. 겨울에 아현의 상태가 좋아졌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이태원에서 데이트했다. LGBT 바에서 음악을 들으며 자유를 느꼈다. 여기서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아현의 미소가 밝아졌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이 왔다. 내 부모님이 결혼을 재촉했다. 24살이야. 좋은 사람 만나. 나는 용기를 내 말했다. 엄마, 나 여자를 사랑해. 충격받은 부모님. 그게 무슨 소리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눈물의 대화가 이어졌다. 부모님은 이해하려 애썼다. 시간이 필요해. 아현의 어머니도 알게 됐다. 병원에서. 아현아, 내가 왜 아픈지 알겠어. 어머니의 반대는 심했다. 가족의 명예를 생각해. 아현은 울며 말했다. 엄마, 사랑이야. 이중의 압박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험받았다. 봄에 우리는 별거를 했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아현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혼자 사는 날들, 서울의 번잡함이 더 외로웠다. 그 기간 동안 나는 LGBT 단체에서 활동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 준비, 상담. 그곳에서 힘을 얻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싸워. 그 말에 희망이 생겼다. 여름에 아현이 연락했다. 보고 싶어. 우리는 재회했다. 제주 바다에서. 미안해, 아영아. 가족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이제 포기 안 할게. 하지만 수진의 마지막 반격. 그녀가 아현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고발했다. 출판계 스캔들. 아현은 절망했다. 내 인생 끝났어. 나는 변호사를 알아봤다. 증거 없어. 이겨낼 수 있어? 법적 싸움 중 우리의 관계가 공개됐다. 언론이 달라붙었다. 레즈비언 작가의 스캔들. 시선이 따가웠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피했다. 부모님은 걱정했다. 아영아, 그만해. 아현은 포기하려 했다. 헤어지자.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그 말에 나는 외쳤다. 안 돼. 사랑하니까 버틸게. 가을에 재판이 끝났다. 무죄 판결. 수진의 거짓이 드러났다. 아현은 자유로워졌다. 고마워, 아영아.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스캔들 후 우리의 삶은 변했다. 아현의 소설은 더 유명해졌고 LGBT 테마로 상을 받았다. 한국 사회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그녀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먹했다. 이해하려 해. 하지만 쉽지 않아. 어머니의 말. 나는 시간을 주었다. 아현의 어머니도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현이 행복하면 돼. 겨울에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아침에 커피를 타주고 밤에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이게 꿈 같아. 아현의 미소.
봄의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사랑은 자유야 구호가 울렸다. 그곳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주변의 박수가 따뜻했다. 여름의 가족 모임. 내 부모님이 아현을 만났다. 어색했지만 대화가 이어졌다. 아현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다. 아현의 새 소설이 출간됐다. 우리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신비로운 만남, 영원한 사랑의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국 사회의 변화에 기여했다. 가을에 우리는 약속했다. 결혼식은 못해도 영원히 함께 남산에서 반지를 교환했다. 하지만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이 있었다. 직장에서의 시선, 친구들의 거리. 우리는 싸웠다. 함께라면 이겨. 시간이 흘러 2년 후 우리의 사랑은 안정됐다. 아현은 유명 작가가 됐고 나는 졸업 후 출판사에서 일했다. 함께 사는 삶이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아현의 건강이 나빠졌다. 과거 우울증, 후유증. 병원에서 진단. 휴식이 필요해. 나는 간호했다. 괜찮아질 거야. 치료 중 우리는 과거를 돌아봤다.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현의 물음. 외로웠을 거야. 내 대답. 봄에 아현이 회복됐다. 우리는 제주로 다시 갔다. 바다에서 사랑의 애를 외쳤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키려 노력했다. LGBT 워크숍, 강연. 사랑은 경계를 초월해. 우리의 메시지. 부모님들은 완전히 받아들였다. 행복해라. 그 말에 감사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의 가을밤, 한강에서 산책하며 신비로운 너의 유혹에 빠져 떠나고 싶지 않아. 아현의 말에 나는 웃었다. 영원히 함께. 이야기는 끝나지만 사랑은 계속된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희망이 됐다.